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전쟁은 SEC에서 끝이 났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분을 언제 그랬냐는 듯 강력하게 회복하면서 97K까지 상승을 해줬고 확실히 100K를 돌파해줄 수 있는 결전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물가의 대표적인 지표인 근원 CPI와 헤드라인 CPI가 오늘 저녁 발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물가의 흐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이 이대로 쭉 대세 상승 흐름으로 가느냐 다시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시장 컨센에 부합하거나 시장 컨센보다 조금만 하회를 해준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충분히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CPI가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넘어야 될 산은 최근 만들어줬던 단기 하방 트렌드 라인을 상단으로 강력하게 돌파하고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K 위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새롭게 2025년에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저항을 받고 CPI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약간의 추가적인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CPI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잘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와 지금 미국 제10년물 금리의 흐름이, 특히 달러 인덱스는 3일 연속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달러의 강세가 꺾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약간은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 또한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추세를 반전시켜 줄 것인지 추세를 유지해 줄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요 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같은 경우에 3일 동안 유출을 보였지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다시금 유입세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기관들도 슬금슬금 다시 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4일 연속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이 출하가 됐지만 다시금 유입 흐름으로 반전된 흐름입니다. 특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연계된 옵션 시장은 출시한 지 2개월 만에 가장 큰 비트코인 옵션 시장인 데리비트의 미결제 약정 50%를 지금 급등했고, 그만큼 지금 블랙록의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옵션 상품 또한 기관과 개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 이런 움직임이 가속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충분히 강세 움직임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난 고점을 아직 돌파하려면 아직도 큰 갭이 남아있다. 근데 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XRP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시도하려고 하면서 리플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를 직접 증명해내고 있고, 리플의 임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경우도 1월 20일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전쟁은 SEC에서 끝이 났다.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가 이제 사임하는 것이 트럼프 취임일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남아있는 SEC와의 항소도 우리의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SEC 지도부와 협력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얘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게리 겐슬러 모가지 날라가고 크립토의 친화적인 폴 애킨스가 온다. 리플과 SEC의 이 끈질겼던 소송도 봉합이 되고 리플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 또한 2024년 선거와 미국 대중을 완전히 무시한 겐슬러는 자신의 실패한 규제에 의한 시행 의제를 씁쓸하게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새드 슬프다라는 식으로 게리 겐슬러를 완전히 관짝으로 넣어버리는 흐름, 이런 것들이 봉합된다라고 하면 리플도 지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지만 억눌려 있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더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견하듯이 지금 리플 고래들이 최근 리플이 조정받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추가 매집하면서 적극적으로 리플을 모아가고 있고, 리플뿐만이 아니라 체인링크 또한 최근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다 싶어서 저점에 체인링크 고래들이 싼 가격의 체인링크를 어마어마하게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솔라나와 도지, 에이다 이런 핵심적인 준 메이저 알트 코인들의 지금 시장 심리 또한 회복되면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 시장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솔라나와 리플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JP 모건은 솔라나와 리플 ETF 출시되면 수십억 달러 유입이 예상된다. 근데 JP 모건은 어떤 기관이었습니까? 원래 암호화폐에 굉장히 비관적인 기관이었는데 이 기관이 솔라나와 리플 ETF를 언급했고 수십억 달러가 유입된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거의 전제는 뭡니까? 2025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솔라나와 리플이 출시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감안을 하고 해준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특히 더 중요한 이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
USDC가 지금 유럽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전 세계의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고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USDC가 지금 솔라나에서 가장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솔라나 네트워크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의 74.4%를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인 USDC가 차지하고 있고 USDC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이고 트럼프가 밀어주려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바로 USDC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를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전 세계 디지털 달러 패권까지 미국이 잡아가려는 계획, 그 안에 핵심적인 미국의 레이어원인 솔라나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크립토 차르 주체 가상자산 행사인 크립토볼을 오는 17일에 개최합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취임하는 20일 전에 열리는 이후 가상자산 기업들이 주요 후원사로 참여하고 정책 전환에 대한 지금 적극적인 의견들을 트럼프한테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 저녁에 트럼프와의 만찬도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가상자산 핵심 기업들의 CEO와 플레이어들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시장 혁신과 규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트럼프는 미국을 비트코인 제국, 암호화폐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부원장에도 친 암호화폐 대명사인 톰 에머 의원을 임명했고 여기에도 모자라 트럼프 행정부는 상원 인준을 하기 전 친 암호화폐 SEC와 CFTC 임시위원장까지 지명하려고 한다. 비트코인의 적대적이고 비관적인 규제를 만들었던 SEC와 CFTC 위원장조차 친 암호화폐 정반대되는 개념의 인사를 지금 핵심적인 자리에 계속 지명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트럼프가 얼마나 가상자산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아담 백은 트럼프 자신이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도 숫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트럼프 가문의 디파이 프로토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수합 거래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핵심적인 홍보대사는 누굽니까? 트럼프의 새 아들 에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베런 트럼프까지 홍보대사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의 새 아들이 모두 암호화폐 디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장을 확대시켜주고 밀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폭락시키고 시즌 종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도 이제 좀 있으면 본인 모가지가 날아갈 것을 대비해서 테러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CNBC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지만 70억 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싶어 한다 하면서 1만 년 동안 금이 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거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이 게리 겐슬러가 해줬다라는 거. 이제 트럼프가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도 트럼프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180도의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SEC는 리플 비트코인이 포함된 비트와이즈 가상자산 혼합 ETF 심사를 연기했다. 왜 거절이 아닌 연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친 암호화폐 SEC 위원장이 들어섰을 때 이제 혼합 ETF가 출시되게 하려는, 왜냐면 게리 겐슬러의 마지막 자존심은 뭐였습니까? 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모든 알트코인들은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줬는데 이것을 본인 임기에 승인해버리면 그런 마지막 자존심까지 구겨지는 거기 때문에 연기를 시키고 차기 SEC 위원장한테 이 의사결정을 넘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전통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또한 AI 에이전트와 암호화폐 생태계의 교차점을 언급하면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인 AI와 가상자산의 2025년 결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창펑자와 비탈릭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탈중앙화 가학인 디사이 생태계, 이 생태계도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사이는 시가총액이 인지도에 비해 낮아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러한 장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사이 섹터도 우리가 RWA AI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성장할 25년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은 메가 트렌드다 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발언을 해준 것이 이제 향후 1년 반 동안 수백 개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더욱더 활기가 들어올 거다.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상장사들이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고 있고, 특히 더 재밌는 사실은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머스크, 베이조스, 저커버그 셋 다 공통점 뭡니까? 이미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제 아마존과 메타 또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려는 논의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새 인물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여하고 이들이 똑똑히 트럼프가 얼마나 비트코인에 진심이고 친화적인지를 알면 이 두 대형 매그니피션트 세븐 기업들 또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뉴욕 금융청과 영국 중앙은행 또한 암호화폐 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핵심적인 거 디지털 자산과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공유하고 규제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최고의 경제 금융 허브인 뉴욕과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합작으로 암호화폐 협력 프로그램까지 시작을 한 상황이고 영국의 전통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의 산하 조디아 커스터디 또한 킬론과 스테이킹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이 협력을 통한 서비스 확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이제는 스테이킹까지 전통 은행 금융기관이 수용하는 움직임, 얼마나 친화적으로 영국이 가려고 하는지도 우리가 스탠다드 차타드 움직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이어서 태국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검토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태국 SE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업 채권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고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금융위 또한 하반기 중에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 마련할 거고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결국에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도 혁신과 안정의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검토하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이 시장 먹거리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우리도 늦었던 만큼 빠르게 지금 법안 마련하고 친화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미국의 기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베 프리미엄이 음수에 위치를 하다가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V자로 반등하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살아나고 있다. 이로써 지금 미국의 기관들도 다시금 매집 흐름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특히나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비트코인이 최근 지지부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알트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근데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자리는 언제나 굉장히 좋았던 바이더딥 구간인 구간까지 지금 알트의 투심이 위축됐고 언제나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도 공포스럽고 알트 시즌 안 오는 거 아니야, 알트 불장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방심할 때가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매집 기회였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홀더들의 실현 손익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기준선인 노란선 이 구간을 언제나 터치하거나 하회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승장 속의 저점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자리도 이 노란색 구간까지 가까워졌다라는 거, 이 흔들림 속에서 기회가 또다시 오고 있고 굉장히 싸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및 좋은 알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개미들이 털려 나가고 시체만 남은 구간, 이때가 언제나 좋은 저가 매수의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비트코인도 97K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숏 물량을 정리했지만 아직도 97K부터 98K의 어마어마한 숏 물량이 형성이 되고 있다.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가격을 내려서 이 롱을 잡아먹기보다는 가격 조금만 올려줘도 이 숏을 청산시키면서 숏 스퀴즈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CPI만 좋게 나온다면 상방으로 틀면서 숏 물량을 정리하고 가격을 드라이브 해줄 가능성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관점에서 볼 때 실현 변동성은 언제나 이렇게 사이클 탑 구간에서 강하게 튀어 오르면서 그 다음에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사이클 탑이고 이제 시즌 종료가 되는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실현 변동성이 너무나 낮다. 그 얘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팔고 수익 청산한 게 아니라 잘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그때가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고 시장에서 탈출해야 되는 지점이지 아직 탈출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잘 타고 가면서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이 유지됐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올라줬고 이 200일 이동평균선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사이클이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의 저평가와 고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메이어 멀티플 또한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는 이 기준선인 노란 선을 돌파하거나 터치를 해준 이후에 이제 사이클 탑을 찍고 시즌이 종료됐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메이어 멀티플이 중립 구간에 있다라는 거, 아직도 이만큼의 이격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랠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감기를 기점으로 적어도 1년 6개월간의
긴 상승이 됐고 해봐야 아직 반감기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는 이만큼 더 가야 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불장 사이클 50%에서 60%까지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30-40%를 남겨놓고 벌써 여러분들이 하차해버리신다면 아마 또 다음 사이클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후회가 남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상승 사이클 내에서도 언제나 차트는 파동을 그리면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더 큰 상승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아있는 이 2025년 마지막 피날레까지 끝까지 배 힘 딱 주고 잘 저와 함께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